안녕하세요. 세력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도 방송이 늦었네요. 그래서 계속 늦죠. 뭐 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미국장은 이거는 이제 오늘 날짜로 하는 거고요. 이제 제가 방송할 때는 제 새벽에 된 걸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좋죠. 예, 지금 이제 오늘 날짜로 지금 20선에 걸쳐서 지금 뭐 내려가냐 마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어쨌거나 그건 오늘 얘기고요. 예, 이제 어제 이제 오늘 코스닥 장이 8월 2일자로 코스닥에 적용되는 나스닥 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장 계속 좋죠. 예. 미국 장이 계속 좋다는 얘기를 지금 꽤 오래 하고 있어요. 예, 좋죠. 근데 이제 지금 당장 보면은 현재 시간으로 봤을 때 이제 8월 3일자 코스닥에 적용되는 미국 장을 봐서는 20선에 지금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습니다. 예, 이제 작살나냐 마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분봉도 아마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그죠? 예, 이러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예. 여하튼 미국장은 일단 오늘은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 치고 오늘 8월 2일장에서는 예, 괜찮았다 좋았다. 중요한 거는 코스닥인데 미국장은 그렇다 치고 코스닥인데 제가 어제 양봉 두 개 선 그으면서 뭐 내일 뭐 무너져봤자 뭐 여기까지는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되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더 무너졌죠? 그거보다 조금 더 무너졌어요. 제가 여기 양봉 두 개 이렇게 뒤있으니까 아마 여기까지 무너졌다가 반등하든가 뭐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든가 무너지든가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랬더니 많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럴만 한 게 이게 8월 1일 이날 갭에서 무너졌잖아요. 0.93만큼 갭이 떴다가 종가에 몇 시에 이게 0.4니까 이제 갭에서 0.5 정도 무너진 거죠. 뭐 장중 한때 1.73까지 올라갔다가 갭에서 무너지면은 그냥 무너진 거랑 뭐가 다르냐면 마이너스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시작이 이제 여기라 치면은 마이너스에서 종가에서 무너지나 마이너스에서 무너지면은 이게 연속성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를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갭에서 무너지면은 한 2, 3일 정도 무너지는 거는 뭐 되게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생각을 해서 여기 양봉 머리 두 개 이렇게 있죠. 913포인트 여기서 여기까지 아마 여기까지 무너졌다가 올라가든 뭐 좀 더 무너질 수도 있지만 올라가든 아니면 오히려 개파락에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찍다가 올라가서 이렇게 양봉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어제 방송에서. 근데 조금 더 무너졌어요. 예. 제 생각에는 이거 내일 마이너스에서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제 얘기가 다는 아니니까. 여하튼 어제 예측한 거대로 좀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조금 더 무너졌습니다. 여기 2.70에서 마이너스 2.70까지 무너질 줄 알았더니 오늘 마이너스 3.18 그러니까 한 1% 정도 더 무너졌어요. 예, 꽤 많이 무너졌어요. 마이너스 3.18 우리나라 증권에 관련된 상장 주식 애들이 3.18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된 거죠. 투입이 됐는데 일단 증권은 무너진 거예요. 투입이 돼서 올라갔으면 뭐 좋은 일인데 일단 무너진 거예요. 그 돈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야 또 올라가죠. 예. 오늘도 이게 소리가 울릴지 모르겠네요. 마이크를 좀 앞쪽으로 해놨는데 일단 뭐 한번 보면 알겠지만 여하튼 코스닥은 일단 뭐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무너졌다. 예, 그거 외에는 어쨌거나 20선 위죠. 예, 20선 위니까 뭐 크게 뭐 아직까지는 뭐 이날 구라치고 올라왔으니까 뭐 제 생각에는 되게 구라치고 올라오면 구라를 안 친 거 종목 얘기입니다. 지수가 아니에요. 지금 보는 건 지수고 코스닥이고 종목에서는 그렇게 구라를 치면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원래 올라갈 것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요. 원래 올라갈 타이밍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라를 치면 그래요. 지금 종목은 아니지만 지수가 구라를 쳤어요. 그래서 20선 돌파를 하고 나서 정고점 인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좀 갭에서 무너진다는 게 조금 찜찜하죠. 근데 뭐 미리 걱정해봤자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스윙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 뭐 물려서 들고 가는 분들, 그분들은 마음고생 좀 한다는 거 외에는 뭐 달리 뭐 별 뭐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스윙을 싫어하면서도 추천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 마음고생을 하면서 사람이 이거를 증권을 할 수가 있겠냐.
뭐 그런 생각인데, 어떤 사람은 또 단타를 치는 게 또 마음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뭐 그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예. 제 생각에는 뭐 여기 20선, 20선 기준으로 여기 기준이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지지선이 있는데, 일단은 지지선에서 지지를 하고 올라간 건 아니지만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느낌입니다. 예. 아마 지금 미국장 무너지면 아마 마이너스에서 올라갈 확률도 있는데, 그거는 내일 돼봐야 돼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지하는 척 하다가, 더 무너지는 건 아니고 지지하는 척 하다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 120까지 그냥 쫙 다이렉트로 그냥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르니까 닥치면은 그때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 증권은 두 발, 세 발 먼저 나갈 필요가 없어요. 예. 뭐 내일 모레 무슨 다음 달, 내년 이렇게 움직일 걸 예측하고 해봤자 그냥 당일날 잘하면 되는 겁니다. 예. 반발자국 정도만 앞서 나가면 됩니다. 지수는 그렇게 바꿔요. 오늘 뭐 상이 많이 나왔죠. 등락률 상이 보니까 서남이 뭐냐, 얘는. 어, 윗꼬리가 긴데 아랫꼬리가 길다. 윗꼬리가 긴데, 이렇게 보면은, 윗꼬리가 긴데 아랫꼬리가 길어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으면, 상승을 크게 할 확률이 크다. 이제 그랬는데, 이날, 아이고, 상을 가버렸어요. 그래 놓고 오늘 점상을 가버렸죠. 점상을 갔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경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야. 이게 아마 종가상일 거예요. 그죠? 종가에 상을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점상을 가버렸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하여튼 근데 요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종가에 상을 들어가면 다음날 원래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거나 살짝 갭떠서 무너지거나 뭐 이게 다거든요. 아니면 살짝 갭떠서 무너졌다가 아랫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가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가면 그때는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너무한 거죠. 종가에 상을 들어갔는데 다음날 점상을 가버렸어. 예, 너무한 거죠. 근데 이런 너무한 일들이 요새 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종가에 상 들어간 거는 무너질 텐데, 제가 그런 말을 못 한다고. 워낙 종가에 날아간 애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한번 볼게요. 어떤 애들인지. 서남은 날아갔고요. 신고가네요. 예. 한 15에서 18% 이상 올라가면 과감하게 눈치껏 던지시기 바랍니다. 상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LA전선 아시아 축하드리고, 이것도 상 들어갔네요. 근데 얘는 뭐 이렇게 좀 흔들었죠. 예, 돌파하고, 아니, 돌파가 아니라 20선이랑 120선이나 둘 다 돌파했어요. 돌파한 것까지는 좋은데 돌파를 좀 크게 했어요. 그래놓고 120과 20선을 지지하는 듯 하다가 이날 상을 갔죠. 상을 갔는데 하나도 안 털었어. 그죠? 이게 위에서 이렇게 떨어진 게 이렇게 한번 털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털었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이 종가에서 여기서 내려온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도 안 턴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 이틀 불화를 치더니 오늘 상을 갔네요. 이렇게 너무 흔들어 제끼면 개미들이 버티지를 못하죠. 뭐 진짜 센 사람들은 뭐 버틸지 몰라도 웬만하면 못 버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공간은 여기까지 있어요. 공간은 여기까지 있는데 내일 6% 정도 공간이 있는데, 얘도 상을 들어갔다가 풀리네 만에 그러다 끝났죠. 얘도 원래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아마 여기서 무너질 겁니다. 한 6%에서 아마 무너질 거예요. 6%에서 던지시면 돼요. 원래 이래야 되는데, 이제 선언 보세요. 어제 종가에 상 들어갔는데, 그죠? 어제 종가에 상 들어갔는데 오늘 점상으로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원론에서 벗어나게 가는 애들이 워낙 많은 시즌이니까 원론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눈치껏 해라. 계속 상한가 매매 하듯이 눈치껏 해라.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LA전선 아시아는 뭐 일단 앞에 아마 갭이 한 어떻게 되려냐 이거. 그냥 제가 원론적으로만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눈치껏 하는 건데 6% 시작하자마자 6%면은 갭에서 무너질 거고요. 아마 밑에서 이렇게 두들기면은 6%를 이렇게 두들기면 아마 한 15에서 18%까지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를 36%, 6%를 두들기다가 올라가냐, 돌파하느냐, 아니면 6%에서 그냥 무너지느냐, 요 관점을 보고, 예? 내일 갭이
밑에서 시작하면 두들기는 거를 보고 돌파할 때 이 15, 18%를 노려보시고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6%에서 3분의 2 정도 버리시고 나머지 걸로 보시던가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6% 부근에서 깨작된다. 그러면 아래 꼬리가 이렇게 왜 안 그러죠? 아래 꼬리가 없이 이렇게 있게 올라가면 괜찮은데 아래 꼬리가 없이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서원 이제 원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서원 요즘 특이한 경우를 또 기준 삼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서원도 상을 들어갔죠. 예, 축하드립니다. 뭐 상 갔다 여기 좀 풀렸죠. 풀렸는데 그럭저럭 뭐 음봉 거래량이 큰 게 아니니까 뭐 그럭저럭 괜찮아요. 예, 요거 이렇게 마음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상을 어느 정도 괜찮은 시간대에 12시 56분에 막았나 본데 뭐 여하튼 공간적으로는 여기가 또 저거야. 박주롱 자리야. 그죠? 하나, 둘, 셋. 그죠? 양봉머리, 침머리, 양봉머리. 여기도 양봉머리 또 있죠. 박주롱 자리인데 이게 만약에 종가상인데 이게 잠깐만요. 잔여 물량이 얼마큼 거야? 34만 9천. 잔여 물량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여하튼 얘가 내일 좀 희망 최고 베스트는 이거죠. 시작하고 뻥 뚫고 올라가지고 연상 가는 게 이제 최고 베스트. 연상 가까이 가는 거 연상은 아니지만 연상 가까이 가는 게 베스트지만 어쨌거나 목표가는 여기까지 돼 있네요. 한 여기 20% 내일 날짜로 20% 정도는 왜 줄이 안 거든요. 내일 날짜로 20% 정도는 공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양봉 머리들이 여기 좀 모여 있죠. 여기 전저점 있는데 이렇게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 어설픈 상으로 들어간 애가 20%까지 갈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 분봉상으로 봤을 때 눈치껏 20%까지 견디는 거는 맞는데 내일 20%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런 뭐 아무 근거도 없는 그냥 희망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분봉을 꼭 확인하시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공간이 있긴 있어요. 공간은 이 4%는 너무 적고 한 요 정도, 제가 봤을 때 한 요 정도, 한 8% 정도 공간이 있다. 시작 자체가 8%에서 시작하면 무너질 거예요. 원론적으로. 8% 이상에서 시작해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면 아까 얘기한 한 20% 가까이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8%가 기준이 되는 거죠. 8% 정도가 기준이 돼서 요게 8% 정도가 기준이 돼서 사실은 이게 기준이라고 해도 내일 그냥 이렇게 점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날짜로 예측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만 요만큼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오늘 날짜에는 요만큼 뿐이 모릅니다. 내일 장이 시작되면 그때 아는 거지. 오늘은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공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원은 그렇고요. 모비스, 자동차 뭐 현대 모비스 이게 아니네. 그 현대 모비스 그게 아니라 뭐 핵융합 뭐 어쩌고 그런데 글쎄 모비스라는 회사가 뭐 핵을 문재인 원자력 테마네요. 원자력 뭐 우리나라 저 뭐 다 작살나가지고 여하튼 여기 뭐 이렇게 올라갔어.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아래 꼬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양봉에는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겁니다. 예. 아래 꼬리가 길면 이렇게 길게 돼서 양봉으로 딱 음봉에서 양봉으로 딱 전환될 때 요 상태 있잖아요. 요때가 이제 이게 로스선이 되는 거예요. 음봉으로 전환되면 버리고 양봉이면 견디고 얼마큼을 가느냐. 그건 이제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왜 여기까지 갔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가 뭐 이렇게 적어. 아니 목표가가 작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트가 작게 보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는 여기 정도 21% 여기가 목표가예요. 21% 근데 21%를 훌쩍 넘어갔죠. 상까지 들어갔죠. 상 들어가시면 축하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1차 거기 2차라고 해봐야 뭐 여기? 2차 여기? 24 몇 프로야? 24%? 예. 1차 한 21%, 2차 24% 정도인데 상을 들어갔습니다. 얘도 강상이네요. 누가 보더라도 강상이죠. 그럼 얘는 내일 어느 정도 공간까지 있을까요? 여기까지 갔으니까 요 다음에 매물대를 보면 요쯤
12% 정도가 이제 매물대로 보이네요.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한번 볼까? 멀어서 잘은 안 보이는데, 이럴 때 이제 시력 나쁜 거 핑계를 대는 거죠. 진짜로도 시력이 나쁘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어떤 요런 차트에 그냥 경험적으로 느끼면은 1차 여기고요. 13%, 2차가 한 요 정도 돼요. 2차가 한 16% 정도 되는데 강상이니까 13에서 16%가 만약에 갭을 떠버리면 그때는 버리고 14, 16%가 그냥 갭이 떠버린다. 그러면 일단 버리세요. 다 버리시고 다시 잡든가. 그리고 이렇게 뿌리가 없이 밑에도 뿌리가 없는데 위에도 뿌리가 없이 시작하잖아요. 이런 거는 무너지면은 자비가 없어요. 그냥 막 무너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을 이왕 들어가신 분들이 한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높아요. 모비스는 그렇고요. 덕성, 윤석열 주죠. 윤석 조국주, 뭐 서울대 관련 뭐 그런가 봐요. 화장품 관련된 건가 본데. 얘는 연상이네요. 연상 들어가시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연상인데 보통 연상 들어가면 삼성도 한번 노려볼 만하죠. 우리나라 세력 애들이 홀수를 좋아하니까. 근데 뭐 이게 뭐 종가 이렇게 강상인데 설마 5%갭 뜰 리는 없죠. 지금 차트가 깨져서 그렇지. 여기서 9%. 근데 9%도 약한데. 근데 좀 보수적으로 9% 정도 이상 갭을 뜨면 일단 버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3분의 2 정도 버리고 나머지 것만 보세요. 1차 여기, 2차 여기 한 이거 어디야? 여기가 아닌데? 더 위인데요? 여기네요. 이게 워낙 강상이니까 이게 삼상을 잘하면 가겠는데? 목표가, 최종 목표가가 여기네요. 55%네요. 그럼 내일 날짜로 25%. 그리고 매물대가 좀 센 데는 여기입니다. 7, 한 7%는 아니고 한 7, 8%? 잘 안 보이는데 한 8, 9%? 8, 9%니까 8, 9% 위에서 이렇게, 자, 차트가 이렇게 깨진 것들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8, 9% 다음에 위에서 올라갔다가 8, 9%를 찍고 올라가면은 이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26, 25%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개념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8, 9% 밑에서부터 올라가거나 딱 8, 9%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먼저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8% 먼저 드시고요. 이왕 드신 요 밑에서부터 올라간 그 연상을 먹은 게 있다. 요런 데서 매수하고 요런 데서 매수하신 분이다. 그런 분에 한해서는 8%에서 한번 더 잡아서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는지 한번 보실만도 한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덕성이 그렇고요. 화장품이면서 윤석열 주인가 본데 발도전판도 오래 만들었죠. 오래 만들었어요. 몇 개월 만들었는데 여기서 구라를 딱 치고 그냥 원상, 연상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삼상을 들어갈 확률이 생각보다 큽니다. 독성은 그렇고요. 삼상 들어가면은 아마 그 다음 번은 이제 그날 보고 내일 얘기하면 되고요. 파워로직스 이제 상을 들어가고 나서 연상을 들어갔네요. 연상 들어가시는데 축하드리고요. 얘도 그러니까 오늘 상 들어간 애들이 다 이러네요. 저 하늘에서 그냥 다 아래꼬리 달고 날아가 버렸네. 오늘 테마가 그랬나 봐요. 오늘 테마가 오늘 개 목욕시키느라고 오늘 못 봤는데 여하튼 상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리고 얘는 뭐 달리 얘기할 게 없습니다. 여기를 뚫면 5% 이상을 뚫면 날아갈 텐데 만약에 5% 이상을 갭을 떠서 날아간다고 하면 얘도 종가상이 뭐야? 종가상은 아니고 중간에 약간 풀린 게 있는데 그래도 거래량이 크지 않죠?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냥 이 정도의 상을 들어간 거로 계산하시면 돼요. 상은 괜찮은 상이죠. 근데 얘가 공간이 상이 괜찮은 상이면 6% 내일 날짜로 6% 정도 갭 뜬다고 보기엔 좀 약간 약하죠. 제가 봤을 때 한 7, 8% 7, 8% 갭을 딱 시작을 하면 똑같습니다. 이 모든 종목이 좀 다 똑같아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오늘 상을 간 애들이 이 밑에 다 뿌리가 없어요. 연상이나 삼상 간 애들이 이 밑에 뿌리가 없어서 무너질 때 자비가 없이 무너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안전빵으로 뭐 공간이 있는 만큼 갭을 뜬다. 그럼 일단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고 음봉으로 됐다가 양봉으로 올라갈 때 다시 잡으시는 게 그게 안전해 보입니다. 이렇게 아래꼬리 달고 올라가는 거, 그죠? 아래꼬리 달고 올라갈 때 이때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아래꼬리를 안 달고 그냥 얘기한 그 공간에서
시작해가지고 양봉이 여기서 시작하고 그냥 올라간다. 그럼 그거는 무너질 확률이 커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꼬리가 없으면 무너질 확률이 큽니다. 지지 기반이 없어서. 근데 이 밑에도 지지 기반이 없는데 위에서도 지지 기반이 없으면 조금 위험하죠. 근데 되게 진짜 세게 가는 애들은 대부분 또 그렇게 가긴 합니다. 예. 그래서 크게 먹는 사람들은 이 뿌리가 없이 올라가는 대책 없이 슈팅 하는 이런 종목으로 이제 뭐 몇백 프로 수익을 내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를 실력으로 보기에는 뭐 글쎄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덕성우는 덕성이 가니까 그냥 따라간 겁니다. 근데 누가 대장이야? 덕성우가 한 9시 59분에 상을 갔고요. 덕성이 9시 41분에 갔네요. 덕성이 대장이네요. 근데 중간에 대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고려제강이 또 상을 갔네요. 상 들어가시면 축하드리고요. 아래 꼬리 달고 얘도 날라가서. 이거 뭐 다 밑에 뿌리가 없어. 오늘 테마가 그런가 봐요. 밑에 뿌리가 없이 다 상을 날라갔습니다. 위험하게 갔네요. 그러니까 뭔가 스릴 있게 상을 갔는데 얘도 공간은 딱 여기네요. 그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어요. 8에서 10%, 그냥 8%라고 합시다. 8% 공간이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강상이다. 그러면은 8% 이상 시작할 텐데 중간에 5만 가지 다 털었죠. 이거 계속 주포가 털고 다시 막아놨다가 털고 다시 막아놨다가 털고 이런 식인 거예요. 상을 아슬아슬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위에서 지금 주포가 팔고 있는 겁니다. 팔고 나서 이게 아마 한번 무너뜨렸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나 본데 차트는 나쁘지 않죠. 차트는 나쁘지 않은데 요 뿌리가 없다는 게 요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 그렇지 차트는 나쁘지 않네요. 요 앞전에서 한번 크게 뭐 작정을 한번 한 것 같긴 한데 몇 프로 했을까요? 기본 평단에서 몇 프로야? 126%. 큰 작전은 아니었나 보네. 여하튼 아마 얘 최종 목표는 여길 겁니다. 여기 최종 목표는 여기인데 거기가 39%, 9%. 근데 상이 계속 풀렸어. 그러면 그냥 9%까지만 보세요. 여기를 돌파해서 그 다음 매물대 뭐 여기까지 본다 그러면 20%인데 종가상으로 20% 가기가 요즘 흔하게 나와서 그렇지 원래대로 따지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조선내와 얘는 잘 모르겠어요. 얘 왜 이러고 있는지. 근데 어떤 상을 갔으니까 상을 가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날도 상가고 갭에서 무너뜨렸다가 다시 상을 갔네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제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앞에 없잖아. 뭘 얘기를 해? 없는데. 신규주는 잘 모릅니다. 조선내화가 원래 신규주가 아닌데 왜 이렇게 차트가 다시 설정이 돼서 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뉴스 같은 걸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안 읽어요. 게을러서. 제 가장 장점은 게으른 겁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이게 연상 아닌가요? 상 가고 나서 또 점프해서 상을 갔죠. 오늘 이렇게 점프해서 오늘 테마가 그거네. 점프해서 여기서 점프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점프해서 상을 간 게 오늘 테마네요. 얘는 위로 공간이 없어요. 신고가죠. 그리고 어지간해서 강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5에서 18% 정도 보시고 이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종가상 들어갔으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데 종가상이 아니라 얘는 세게 들어갔죠. 아침에 세게 들어갔죠. 이런 애들은 그래도 한 20% 보면 맞는데 그냥 안전빵으로 15에서 18% 정도 보시면 그리고 15에서 18%가 무조건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일본봉으로 봤을 때 얘기했죠. 22평선을 봤을 때 22평선을 이렇게 분봉이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쑥 깬다. 그럼 긴장을 하세요. 긴장을 하시다가 여기를 지지를 하는 듯 하다가 올라갈 듯 하다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냥 내가 생각한 우수선에서 떨어질 때 여기서 매도를 하시고요. 이게 안 나온다. 그 봉이 없어. 여기 지지선은 내 나름대로 지지선이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깰 것처럼 하지만 안 깨. 22평선에서 내려왔다고 22평선에 무조건 내려왔다고 매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목표가고 매물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매물대를 일봉을 보고 14% 그럼 14% 정도 그 당시에 이 14%가
초반에 14%라고 해서 장 후반까지 계속 14%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건 또 나중에 이제 분봉 매매를 여러분한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뭐 오늘도 개 목욕시키느라고 땡볕에 그냥 오전만 장을 보고 오후에는 보지도 못하는데, 여하튼 제가 좀 한가해지면은 뭔가 이렇게 방송이 조금 뭔가 틀이 잡혀서 한가해지면은 이제 분봉도 조금 방송을 뭐 중점적으로 한번 2, 3일에 걸쳐서 한번 듣기 싫겠지만,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거 뻔히 아니까. 여러분들은 종목 좋아하잖아요, 종목. 이거 하세요? 그러면 이거 돼도 10% 먹었으면 좋아하고, 저거 하세요? 그러면 이게 또 한 5%, 8% 먹으면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지. 뭐 이평선이 있는데 이걸 깨면 버리고, 뭐 여기서 연상은 무슨 삼상을 보통 가니까 어지간해서 이평선 안 깨면 삼상을 버텨보란 싫어하시잖아요. 제가 알아요, 싫어하시는 거. 그래서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기초 지식이 없으면 내가 설명을 해봤자 허공에다 대고 뭐 그냥 혼자 뭐 개짓듯이 얘기하는 것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한 며칠에 걸쳐서 한번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늘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에서 방송을, 상한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 그 올라갈 수 있는 여유 공간만 얘기하고 말려고 했더니, 시간이 잠깐만요. 방송한 게 지금 한 26분이니까 한 20% 이상 올라간 것들 있는 것들만 섹터별로 이제 한 번씩만 볼게요. 없으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물류조선주 고래제강이 상을 갔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얘 누구지? KSP가 물량을 정말 크게 받았네요. 내일 치매 절반까지, 치매 절반, 요 정도? 아닙니다. 시간 날 한번 보고, 바쁘니까 또 이게 마음이 급해지네. 갭을 많이 안 쳤으니까. 아래 꼬리, 얘는 한 치매 절반까지 볼만하겠네요. 그게 12%죠. 볼만하겠네요. 방금 본 종목이, KSP. 그리고 철강주 중에서는 상을 두 개나 갔어요. 서원, 고려제강 상을 두 개나 갔는데, 이구산업이, 이게 뭐야? 왜, 뭔 손이야? 이제, 이게 삼각 수렴을, 이게 뭐 수렴을 한다고 내가 이렇게 뭐 적어놨나 본데,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양봉의 머리, 조금 덜 갔네요. 양봉의 머리까지 가야 되는데 덜 갔어요. 마저 이거 갈 수도 있어요. 내일 갈 수도 있는데, 큰 상승 뒤에 큰 상승은 3%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닌 거죠. 철강주는 그렇고요. 건설주 관계없고요. 로봇 드론주 중에서는 모비스가 상을 갔습니다. 아까 봤고요. 휴림 로봇이 2대장인데 얘도 한 18%, 17%까지 갔네요. 근데 지하실에 있죠? 120m 지하실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발도전판을 만들다가 갑자기 좀 내려갔다가 물량을 받았는데, 얘는 올라오려면은 시간 좀 걸리겠네요. 아직 120선이 빨간색 120선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얘는 시간 좀 걸리겠습니다. 이제 드론 애들이 테마가 왔을 때 금방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기는. 에너지 중에서는 서남 아까 봤고요. 모비스도 봤고, 한양 ENG가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양 ENG가 22% 상한가가 아니에요. 20%.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 20%까지 올라갔냐? 뭐가 있길래? 뭐가 있나요? 양봉의 머리, 치매 절반, 양봉의 머리. 요런 거는 목표가가 좀 어려워요. 1차, 2차가 여기죠. 2차 여긴데 2차가 아마 30%가 넘으니까 30% 가까이 되니까 2차도 갈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20% 이상의 종목은요 1차, 2차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1차만 보는 겁니다. 18%, 20% 이상의 종목을 2차까지 본다는 거는 얼마나 흔들겠어요. 주포 애들이 그 위에서 세력 애들이 15%, 20%에서 얼마나 흔들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10% 내외에서 1, 2차를 보는 거지, 20%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2차 목표가라는 거는 그냥 없고, 그냥 잘하면 상한가를 가겠구나,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전산업이 꽤 많이 상승을 했네요. 얘는 왜 이렇게 많이 갔을까요? 이게 상한가인가? 상 가고 나서 하나도 안 털었어요. 하나도 안 털고 상승한 거에, 왜 한 거죠? 상승한 거에 반 정도만 내려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완전 날라간 게 아니라 완전 바닥까지 뚫어버렸죠. 원래 상한가 갔는 날 0%보다 더 밑으로, 더 지하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박살이 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박살이 나겠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상을 가고 나서 위에서 제대로 안 턴 종목은 상승한 것에 조정의 반이라고 그래서 상승한 거의 반 정도,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정고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이유는 그 다음 얘기고,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다. 반을 그냥 대놓고 깨버렸다. 여기를 반을 깨버렸다. 그러면 한번 찬스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찬스가 여기를 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오늘 넘었죠. 예. 드물어요. 보통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잘 안 가고요. 거의 밑에 요 정도 모가지까지 갑니다. 모가지 머리가 아니라 모가지까지 요 봉 지금 봉 사이즈 요 정도까지. 근데 27, 8%까지 물량을 받고 내려가세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따져보면 뭐야? 이게 구라란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야? 물량을 받았어. 구라도 치고 물량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박살날까요? 아니죠. 이제 제대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나 이제 제대로 가려고 해요. 왜? 이제까지 여기서 다 발판을 다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이게 얼마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달 동안 이렇게 발판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그냥 무너진다? 이렇게 무너진다?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안 무너질 거라고 장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건 없죠. 정답이 없으니까, 증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올라갈 것 같아요. 예. 한전산업 올라갈 것 같습니다. 상을 갔다가 한번 저 위에서 이렇게 개불떠서 이렇게 해서 내려와야 이게 한번 털어먹고 올라간 그 자본력만큼 여기서 털어먹어야 더 높은 가격에 9,689원이나 돈 만 원어치 팔아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팔지도 않고 그냥 쭉 내려가 버렸으니까 높은 데서 팔아야죠. 그래서 여기서 판 거예요. 9,830원에 판 거예요. 근데 이게 다냐? 지금 이번 시즌에서는 다죠. 요번 상승에서는 다일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좀 길게 봐서는 이렇게 갔다가 한 요 반 정도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반 정도 내려올 겁니다. 어디까지? 대략 뭐 매물대가 보면 한 요 정도 내려올 거예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척하다 내려왔다가 여기서 하면 이제 이거 슈팅하는 거 이거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다. 단타는 스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스윙은 내려올 게 많고 올라갈 게 적으면 하는 게 아닙니다. 내려갈 게 적고 올라갈 게 많을 때 그때 스윙을 하는 거죠. 에너지는 그렇고요. 화학주 중에서는 효성화학이 지하실에서 못 올라왔죠. 볼 거 없고요. 식료품 사료도 볼 거 없고요. 20% 이하면 안 볼게요. 조림비료 제진농업은 전진바이오팜이 그냥 인사치레만 했습니다. 기계주 중에서는 일진파워가 지하실에서 올라오다가 실패했고요. 근데 이제 좋아지려고 하고 있죠. 왜? 뭐 차트 보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 같을까요? 아니죠. 차트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120선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이제. 그리고 여기 세력 애들이 돈 들어간 게 보이잖아요. 이거 개미가 돈 쓴 것 같죠? 개미가 이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앞전에서 돈을 쓴 게 좀 있어요. 이거를 상승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예비 상승한 거로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았어요. 그리고 이 물량을 여기서 받으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올라가려고 그런 거예요. 어디까지? 최소한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스윙을 하는 건데 스윙을 할 때도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120선에서 지지하는 걸 보고 분할 매수 이렇게 해야지.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여기서 매수 막 뭐 2억 3억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죠. 그건 도박입니다. 도박처럼 하면 안 돼요. 전기차 파워로직스가 상을 갔고요. 이거 봤죠? 그리고 이 대장이 누군가 원익 PNE가 상은 못 갔지만 29.59까지 갔네요. 근데 얘도 뿌리가 없이 갔는데 상한가를 간 건 아니지만 오늘 테마가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아래 고리를 길게 달고 가니까 얘도 대장주는 아니지만 이 대장이라 여기까지 간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이 LS 일렉트릭 이 3대장 한 번 더 가야겠구나. 전기차가 3페이지라 신성 델타테크가 또 있네요. 누가 대장인지 모르겠네. 얘도 강상이고 또 전기차 파워로직스도 제가 대장이네요. 얘가 신성 델타테크가 훨씬 먼저 상을 들어놨네요. 전기차 대장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중에서는 원익 PNE. 근데 얘가 상을 간 건 아니에요. 29.59에서 이제 마무리했는데 2차 전지 대장은 원익 PN인데 얘는 왜 여기까지 갔을까요? 양봉의 머리, 음봉의 저점, 또 돌파선이 15% 이상이면 그 돌파선. 근데 그 위에 뒤에 없나? 있네? 있는데 왜 상을 뭐야? 0.6.
여기서 안 간 건 맞아. 여기서 가고 무너지나 보네. 0.25가 갭을 떴죠? 시간 나니까. 0.25만큼 더 올라갔다 여기서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근데 얘는 좀 아리까리 하네요. 왠지 얘는 마음 먹으면, 마음을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곽초롱 자리거든요, 요즘. 곽초롱 자리에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제가 곽초롱 자리의 특징을 얘기했죠. 바닥에서 쫙 올라서 띠우 하면 에너지 끝나서 끝난다고. 근데 중간 정도 올라가면 돌파선을 두 배 이상을 가고 3, 4% 밑에서 시작하자마자 팍 뚫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18에서 22%까지 날아간다고 그랬죠? 근데 얘가 원래대로 따지면 여기 목표가로 그냥 끝나는 게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차트 자체가 계속 이게 박스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박스인데 뭐 대충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손절하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손절하고 그러죠. 근데 얘가 그 짓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왠지 한방 이 발전선판을 만들어 놓은 게 요게 마음에 걸리네요. 요게 매직 같기도 하고요. 그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걸 다 모으면 요거 정도 될 것 같아서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얘는 관심 있게 한번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거 한번 볼만하네요. 여기 뚫면은 들고 가는 겁니다. 계속 어디까지? 최소한 여기까지. 좀 높은가? 보수적으로 여기까지. 왜안 거죠? 보수적으로 여기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 날아가면 여기 들고 가는 거예요. 쫙 들고 가는 거예요. 슛 해서 올라가면 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예. 아니 어려울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울 겁니다. 오늘 상을 갔는데 종가의 상을 갔는데 27%가 갈 수 있을까? 뭐 상도 갔는데. 근데 그거를 오늘 어저께 종가상 갔는데 오늘 상을 갔다고 해서 종가상으로도 상을 쉽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경우. 반도체, 한양 ENG 뭐 아까 뭐 본 것 같고 그죠? 안 봤나? 혹시 안 봤을 수도 모르니까 느낌상으로 본 것 같은데 얘는 더 갈 수 있는데 안 갔죠? 아까도 뭐 똑같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목표가가 1차 양봉의 머리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어디야? 안 보여. 양봉, 매물대가 여기 좀 애매하긴 한데, 대략 제 생각에 한 요 정도 같습니다. 16%, 그 다음에 2차가 한 18%. 근데 많이 갔어요. 20, 한 20 몇 프로까지 많이 갔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간지 모르겠는데, 여차하면은 뭐 24% 상도 갈 수, 아니 24%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 위에 침도 안 나왔는데 이러면요 여기 위에 지금 칩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아마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갈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가든가 아니면 거꾸로 마이너스가 아니라 종가 비슷하게 갔는데 이 긴 침이 지금 이게 차트가 깨져서 그런데 이렇게 긴 침이 이렇게 나와야 이게 고점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점의 모양이 없죠. 침이 없이 그냥 봉만 이렇게 있잖아요. 시간 날 볼까요? 종가에서 확 올라가는 거 4점 내일 갭에서 무너지네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22%인데 시간 나니까 4.12% 그죠? 그럼 65만 5천 주. 그러면 얘는 내일 갭에서 무너지든가 갭에서 무너지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가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든가. 지금 얘가 목표가가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 애인데 이상하게 중간에 침이 없이 그냥 끝나가지고 뭐가 이상해. 이 고점의 모양은 항상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침이 길게 나와야 됩니다. 길게. 되도록이면 길게. 이 길다는 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제 표현으로는 봉보다 침이 더 긴 침을 이 봉 크기보다 침이 더 길면 저는 이걸 긴 침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침이 길지만 봉이 아슬아슬하게 더 크잖아요. 저는 이건 긴 침으로 안 봐요. 요거는 봉보다 침이 약간 더 길잖아요. 이건 저는 긴 침이라고 봅니다. 요런 모양이 나와야 고점의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보이길래 얘는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왜 안 갔을까? 한양이엔즈는 이상해서 봤더니 시간 외로 많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종가 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거 20 몇 프로까지 올라간 거 종가 매수 잘못했다가 다음날 나스닥 마이너스로 박살나잖아요. 이거 그냥 앉은 자리에서 뭐 돈 뭐 몇백 날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종가 매수가 날로 먹는 듯 하지만 사실 어려운 거예요. 반도체 중에 아모텍이 종가 매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지하실에서 영망치 살짝 나왔다가 양봉 나왔다가 오늘 크게 상승을 했죠. 근데 지하실이니까 일단 얘기를 패스하겠습니다. 엔터미디어는 관계없고요. 메타버스도
제대로 간 거는 위메이드가 뭐 이게 무슨 뭐가 결탁돼가지고 누구랑 뭔 세력이랑 결탁됐다고 그래서 이게 말이 많은데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또 가죠. 예, 오늘 뭐 15% 이상 나왔죠. 그러니까 너무 뭐 이상한 얘기에 휩쓸릴 필요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아예 뉴스를 안 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뉴스에 휘둘리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예. NFT 메타버스 중에서 관계없고요. 휴대폰 통신 중에서 파워로직스가 상을 갖고 액트로가 물량을 굉장히 크게 받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가 여기 거기도 아니고 1차, 2차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왜 그렇게 많이 갔을까 모르겠는데 장이 좋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아모텍이 상인가 봅니다. 파워로직스가 상을 갖고 아모텍이 2대장 같아요. 느낌이. 바이오 중에서는 없고 바이오는 관계없네요. 제약주 중에서는 대정화금만 굉장히 크게 물량 뭐야 상 찍고 내려왔나 본데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많이 갔을까요? 물량을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 여기까지 갔으면은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있는 물량을 받으러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 나중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겠죠. 예. 근데 나중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게 치매 절반을 바라보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뭐 재수조 뭐 이렇게 가는 경우 내일 갭을 엄청 많이 뜨면은 날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0.05 어림없죠. 근데 뭐 장에 따라서 0%에서 올라가도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없어요. 원론적으로는 화장품 중에 덕성이 상을 갖고요. 다른 건 안 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덕성이 화장품주로 간 것 같지는 않네요. 다른 종목들이 하도 안 간 거 보면은 비트코인 중에서 간 게 없고요. 핀테크 중에서는 아모텍이 대장 아모텍이 대장이네요. 그 핀테크 중에서 120 이하 지하실이니까 이건 얘기할 게 없고요. 그래핀 히터리 중에서는 서원이 대장주고요. 상보가 2대장인데 얘는 양봉이 머리까지 딱 간 것 같죠? 왠지 거기까지 간 것 같은데 거기까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2차 없다고 그랬어요. 20% 이상은 2차가 있긴 있어도 내 자신이 거기서 이렇게 주포가 흔드는 거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피니토를 받고 교육 출산주 중에서 관계없고 미세먼지 중에서는 삼일제약이 지하실에서 머리만 빵긋 나왔고요. 중국주 중에서는 크리스탈 신소재가 물량 받는 자리니까 물량 받는 자리는 원래 하는 게 아니죠. 태양이 이렇게 다 가려서 안 되다가 요 정도 돼야 한 요 정도 되면 이제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슈팅 하면 이런 데 잡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물량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하도 쌍바닥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자리 없고요. 철도주 비츠로테크가 오늘 테마적으로 점프해서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올라간 게 오늘 테마인데 얘도 거의 상 가까이 찍었나 본데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 물량을 조금 받고 내려왔는데 아마 내일 무너지겠죠 뭐. 저렇게 뿌리가 없이 올라간 것들은 아마 갭이 떠도 이런 거는 갭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원론적으로 큰 상승을 하면 그 다음날 바로 큰 상승을 하는 게 3%가 안 된다. 근데 이렇게 뿌리가 없는 경우는 언젠가는 음봉으로 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개를 접목시켜서 우리가 유출해보면 그렇죠. 무너지겠구나. 대신에 여기 각출형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놨구나. 언젠가 이 각출형 자리를 뚫면 날아가거나 밑에서 올라오면 거기까지 또 한 번 오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항공여행지 중에서는 금호건설우가 지하에서 올라오다가 말았습니다. 볼 거 없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이니까요. 시드만 줄여 놓으시면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매수하시는 법을 익숙하게 이렇게 좀 훈련을 해야 돼요. 장이 안 좋다고 해서 잡을까 말까 계속 9시부터 고민하다가 10시까지 고민하다 보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뒷북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멋쩍으니까 9시, 10시 넘어서 11시, 12시에 이상할 시간대 들어가고 매수하시다 보면 돈 낭비 이 이유를 손익분기점을 봤을 때 마이너스가 날 확률이 큽니다. 플러스보다. 그러니까 아침에 과감하게 들어가려면 평소에 크게 하시는 분들 좀 적게 하고 적게 하시던 분들 반으로 나눠서 하고 또 반으로 나눠서 원래 하시던 분들은 좀 3분의 1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과감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요령이 되겠죠. 시드를 좀 줄여서 하는 시즌이 맞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고요. 더 무너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내일 뭐 보고 판단하자고요. 오늘 뭐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